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키와 인사이트의 이현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아주 귀중한 분 모시고 오늘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드림스쿨 이윤규 변호사님을 모시고 오늘 같이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우리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면요. 우리 공부법과 우리 동기부여, 그 다음에 교육심리학, 요런 콘텐츠를 주제로 현재 43만 명 구독자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로 좀 소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존경을 하고 또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또 사랑한다면 좀 쑥스럽나요? 네, 좋아하는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활동과 학습 효율성이 미치는 서로 긍정적인 효과,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뭔가를 암기하고 하는 과정은 사실은 진짜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딸딸딸 외운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 수 있어야 내게 됩니다. 어떤 걸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좋겠냐면 개괄적이다라든지 뭐 개념이라는 말을 저도 정확히 외우진 못합니다만 아마도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생각들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단어들을 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개념이라고 아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풀어보고 재조합하는 과정, 이걸 이제 인출의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아웃풋의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 되는 것들이 아니고 뇌에서 세타파라는 것이 나왔을 때, 근데 세타파는 언제 나오냐면 몸이 이완된 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든지 음악을 잠시 듣는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이게 잘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이 사실은 어제 내가 그 게임을 했던 롤의 뭐 테크트리를 머릿속으로 조합을 해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난 시간에 다른 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걸 국어 시간에 떠올리는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몸이 이완되는지를 잘 보고 어떤 학습의 효율성 같은 걸 좀 높여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각성 상태의 조절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아주 어떤 고기능의 활동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때는 적절하게 이 각성 상태를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활동 같은 것들이 사람이 공부만 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이 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청소년 또 그 학부모님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삶에서 공부라는 건 사실 동양에서는 떼어놓을 수 없거든요. 우리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일, 나를 진짜 휴식하고 힐링해 줄 수 있는 일들도 해야 되는데 활동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줍니다. 인간이라는 몸은 유기질로 이루어진 컴퓨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작동 원리를 가집니다. 어느 순간은 휴식을 취해줘야 되고 어느 순간 에너지를 보충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런 활동들이 무엇으로 일어나는지는 사람마다, 청소년의 특성마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그걸 해줘야 된다는 것은 명확한 어떤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말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이런 활동을 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변호사님은 들으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한국청소활동진흥원이 줄여서 키와라고 부르거든요. 키와가 청소년의 그 경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험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면은 학습의 효과는 물론 다방면의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답변도 주셨지만, 네, 또한 변호사님께서 이제 청소년의 아까 이제 공부법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 주셨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성장과 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가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지원이 좀 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약간 제가 느낄 때 가혹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자기가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온 상황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자기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상당수는 그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로 좀 일방적인 아무래도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키와라든지 다양한 분들의 학교 이후 밖에서의 활동들도 굉장히 지원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은 각자 고유의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오로지 어떻게 보면은 공부나 점수나 등급으로
내 어떤 우열이 가려지지 않나요? 그리고 그게 좀 어렵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조금 관심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인간관계로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다든지 여기서 잘 지낸다든지 그래서 둘 다 못하는 친구들은 학교 생활에서 굉장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뭔가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공부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 관계도 좀 소원해 그러면은 집에 와서는 부모님들은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청소년기에 겪는 어떤 친구들과의 문제 이런 건 별거 아니고 막 그렇게 보이지만 이 친구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의 변연계라는 게 청소년기 때 가장 커지거든요. 감정이 내가 주체가 안 되는 시기인데 부모님들은 이게 이성의 뇌가 발달한 시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에 있어서 경험이라는 의미는 저는 자신의 재능을 찾는 부분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뭘 잘하는 줄 아세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수집하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정리의 재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언제 알았냐면 저는 건담을 좋아했습니다. 건담. 장난감들의 용돈을 모아서 하나씩 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물탱크를 놓는 이제 방이 있었는데 다락방. 거기에 저희 건담 제국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분류를 해서 만들었어요. 시대별로 분류한다든지 크기별로 분류한다든지.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사법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수집하고 정리하는 재능 때문이었어요. 나오는 챕터마다 교과서에서 모두 밑줄 치고 시중에 있는 모든 책들 다 사가지고 수거해서 모든 책에 다 실려있는 것들만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한두 권 책을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수집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끝내놓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의 시행착오가 없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고 할 때는 명사 형태로 찾으면 안 됩니다. 공부의 재능이라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 게임을 제가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안에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게임 아이템을 수집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 게임 캐릭터와 나를 동일시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 나는 공부는 못하지만 게임에 가면 잘해서 내가 남을 이겨서 좋을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 만날 공간이 없어서 게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게임이라는 명사로 봐버리면 나의 진짜 좋아하는 부분 찾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분들이 경험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재능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물을 주느냐에 따라 이게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자랄 수도 있는데 적어도 내가 남보다 잘한다 그러면 그건 재능이 맞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를 내가 지금부터 막 설문조사해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 열심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마음을 심자, 마음심이죠. 열자, 달구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달구려면 연료가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 부모님이나 청소년들은 그런 연료를 찾는데 되게 소극적입니다. 과연 내가 미래에 어떤 모습을 그리는지가 나를 끌고 가주는 거예요. 내가 안 해봤는데 뭘 알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음식을 하나도 안 먹어봤는데 엄마가 만약에 우리 아들 뷔페가 뭐 먹고 싶어 하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안 먹어봤는데 다양하게 섭취를 해보고 내가 미래에 할 것들을 간접적으로 미리 체험해 봄으로써 나의 꿈, 내가 좋아하고 재능 있고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게 나에게 동기부여로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이나 부모님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관계적인 공부예요.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 속에서 난 어떤 모습을 취할 건지에 대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학교에서 제도적인 공부는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으로서 결여되어 있는 공부를 보충할 수 있는 게 또 이런 활동이나 경험적인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기관에서 생각했던 거랑 같은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꿈을 명사로 찾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사형 꿈찾기 운동을 저희도 했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교사가 꿈이 아니고 나는 가르치는 거가 좋다. 네네, 그렇죠. 그러면 가르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찾아주는 맞습니다. 거. 네, 그런 게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내가 뭐를 잘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떤 것이 하고 싶은지 진로나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만 있어도 청소년 시기에 많은 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저희 꿈을 20살 때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막연히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로 이제 공부만 했고 제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좀 안 나왔어요. 수능 때. 네.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때
공부를 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10년을 놓고 공부를 좀 안 했어요. 근데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 저도 성당에서 이제 중고등부 교사 이런 걸 하는데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이제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처음 행사를 했는데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20살 때 이제 제가 이제 꿈을 결정을 했거든요. 재능을 알게 되셨네요. 예, 그래서 레크레이션 강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의 진로에 관심이 많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첫 번째 꿈이 그랬고요. 네. 두 번째 꿈이 산업안전기사. 이번에 또 이루셨죠. 변호사님 통해서 제가 이뤘죠. 네. 세 번째 꿈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저희 그래서 캠페인 중에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배우며 성장하고 움직이며 도전하고 힐링하며 회복하기. 이 힐링하며 회복하기와 좀 약간 연관성 있어 보이는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청소년 혹은 뭐 청년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마디 좀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변호사님 책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생각의 전환이나 긍정적 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당신에게 뭐 요 유튜브 영상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소년 분들이 이제 멘탈적인 부분들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는 멘탈의 어떤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을 잘 모르고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정신과 카운셀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더 진취적이고 오픈된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자녀분의 멘탈은 부모님 책임입니다.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99%는 부모님의 뭔가에 대해서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님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분들의 멘탈을 책임지는 1차적인 주체는 부모님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나요? 인간의 핵의 기저인 문화생활의 어떤 전반적인 이 생활의 습관들은 2살 때까지 절반 이상이 거의 다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머릿속에 깊이 있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설치될 때 부정의 언어들이 자꾸 들어가고 너는 해도 안 된다든지 너가 뭘 잘할 수 있겠냐든지 이런 언어를 하면 과연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우리 애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재능도 찾았고 그 다음에 명사 아니라 동사 형태로 뭔가를 하고 알게 됐는데 자꾸 어떤 악마가 옆에 와서 야 너는 해도 안 돼. 너는 어차피 실패자야. 너 이번에 잘 칠 것 같아? 에이 넌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 솔직히 그 악마를 이렇게 몽둥이로 쫓아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좋습니다. 질문이 장황했는데 앞으로 변호사님의 계획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학회를 만들어서 그런 공부법을 보급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분들, 학부모님들께 또 이런 어떻게 보면 공부법이라는 건 좀 넓게 말씀을 드리면 행복의 기술이에요. 행복의 기술.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는데 나는 야 이번에 중간고사 3일 공부했는데 다 1등급 봤어. 이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게 바로 행복의 기술이에요. 기존에는 너무 태도 중심으로 갔다면 스킬 중심으로 가면서 인생의 어떤 중간 관문을 에너지의 어떤 손실이 조금 덜한 채로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또 많이 찾아뵐 계획입니다. 하면은 뭔가 활동을 잘하면 공부를 잘한다. 네, 저 공부 잘한다. 네. 한마디만 더 넣어주시죠. 이거 같이 늘 겁니다. 활동을 잘하면 공부를 잘한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거를 벌써 다룬 책이 있습니다. 요한 하이징야라는 역사학자, 네덜란드 역사학자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호모 루덴스라고 그래서 네.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다 놀이를 통해서 즐거움을 통해 모든 제도 같은 것들을 구성했다고 분석하는 네. 책이어서 제가 그 책 수준만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스펙트합니다. 여러분 지루하고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했던 얘기들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누구나 공부에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꼭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기왕이면 공부를 선택했거나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행복해지는데 어떤 재능이나 그런 뭔가가 필요가 없듯이 그 수단인 공부에도 재능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어떻게 할지 방법의 문제만이 남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도 그걸 도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당연히 게임을 많이 했겠죠. 엄마가 고3 때
우리 아들 그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 총명탕이라는 한약이 있습니다. 한 50만 원짜리. 먹으면 다들 공부를 잘할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한약인데 제가 엄마한테 소위 이제 딜을 친 게 뭐냐면 엄마 내가 어차피 맨날 PC방 가고 게임방 가는데 총명탕 50만 원짜리 사줄 바에 플레이스테이션 50만 원짜리 사주면 집에라도 있지 않겠냐. 그럼 공부를 더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가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사고 그러니까 이제 뭘 하죠? 게임 CD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